두 번째, 전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경영학과가 아닌 공대생입니다. 회계사에 관심이 생기는데 경영학과가 아니라고 디메리트가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다른 전공이라도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 학점 이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학점 이수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경영학과가 유리하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들으라는 수업만 들었는데 2학년이 끝나고 나니 시험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외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학부 지식이라고 해봤자 회계사 공부 1년 정도 하면 충분히 따라잡기 때문에 다른 과목 전공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어요. 필수 학점은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로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 살까지 빅펌 입사가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회계법인은 어차피 퇴사율이 높으므로 체력이 좋고 소모품으로 잠깐 굴리기 좋은 사람이 저 연차에 적합한 인재이기 때문에 나이는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빅펌은 남자 군 필자 기준으로 28살이 제일 많은 것 같고 학벌이 좋으면 30살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30살 위로도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었는데요. 대부분 스카이 출신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끔 주식 관련한 영상도 올려주시는데 회계사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나요? 종목이나 포트폴리오 공유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요즘 투자의 고수분들도 많고 돈이 많은 자산가 분들도 많아서 금액은 부끄러워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공유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전체 투자 비중의 65% 정도를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렇고요. 과거의 통계 지표들도 매번 이 사실을 증명해주죠. 그렇다고 미래도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해진다에 베팅하는 거죠. 참고로 중국 기업에는 단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5%는 제가 평소 실생활에서 직접 돈 주고 구매하기 때문에 잘 알고 앞으로도 또 구매하고 싶은 우량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글인,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 페이스북, 넷플릭스, 코카콜라, TSMC, 어도비 등입니다. ETF에 해당 주식들이 포함되었는데 굳이 개별 주식들을 산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느껴보고 싶었고 제가 좋아하고 즐겨 쓰는 제품의 회사의 주주가 되어보고 싶었고 배당금 수령 문자도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ISA 계좌도 함께 사용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영상으로 소개했었죠. 저의 절대 원칙은 내가 모르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자입니다. 모르는 회사에 호재가 아무리 많다고 해봤자 나 자신이 그 회사의 제품을 안 써보면 납득이 안 되고 와닿지 않더라고요. 4년 전에 비트코인이 유행했을 때 벌어도 받고 결국 이런 입장에서 상승장 때는 누구나 좋죠. 마치 내 실력이 좋아서 돈을 번 것 같고. 하지만 상승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젤란 펀드의 주인공인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리치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이분은 은퇴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주옥같은 말씀 여럿을 남기셨고 특히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치료사로 활동 중이세요. 한방에 치료될 것 같은 이 치료사의 모습이죠. 하락장이 오면 내가 모르는 곳에 투자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다가도 깨더라고요.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들을 중간에 팔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다면 이익을 받겠지만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투자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제가 잘 알고 펀더멘털 확실한 곳에 투자했다면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타격도 적었을 거고 지금까지 잘 보유했을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ETF에 투자하자마자 하락장이 와서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펀더멘탈과 미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았어요. 결국 다시 반등해서 전고점을 뚫고 계속 가더라고요. 현재 이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의 압도적인 수익률이 솔직히 매우 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펀더멘털을 저 스스로 납득하기 전에는 이 매수 버튼을 못 누르겠네요. 다섯 번째, 근무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야근도 없어졌을 거고 주말에도 일 못 시킬 거니까 이제 회계사도 편해질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를 포함한 몇 가지 특수 업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장사 감사 보수는 미국 대비해서 8분의 1배에서 22분의 1배 가량으로
낮습니다. 감사 보수는 적고 시간은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 대한민국 회계감사의 특성상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해서는 절대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일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한 시간만큼을 집계해서 그만큼 휴가로 보상해줍니다. 즉 시즌이 더 편해지지는 않은 거죠. 다른 회계법인들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째, AI에 대한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회계사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기사도 보았고 10년 후 회계사가 없어진다는 기사도 보았는데 AI가 회계사를 대체하게 되는 걸까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빅데이터를 회계 업무에 사용하고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나요? 질문에서와 같이 기사에서도 회계사에 대한 안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유서 깊은 떡밥입니다. 10년이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회계사가 없어졌나요? 아니면 오히려 회계사가 부족하다고 증언이 되었나요? 10년 후에 회계사가 없어진다는 연구도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직업인 격리 직원을 회계사로 잘못 번역하면서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특히 감사 업무는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여서 현재 AI 기술로는 로봇이 회계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에서 돈이 얼마가 출금됐어요. 그게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갚은 금액인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빌린 금액인지 현장 직원들 차비하라고 출금한 금액인지 이게 통장 적요만 보고 알 수 있나요? 거기다가 직원이 통장 적요나 전표 적요를 그냥 거짓말로 적으면 그대로 입력될 텐데 그대로 입력하는 게 과연 맞는 정보일까요? 회계사의 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이 발전한다면 회계사만 없어질까요? 모든 직업이 의미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로봇이 다 하면 과연 사람이 필요할까요? 회계법인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는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려고 해봤는데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100개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일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의 툴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의 자료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대체되기보다는 회계사에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실제로 컴퓨터가 보급되고 엑셀이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다 회계사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회계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늘어난 것처럼 말이죠. 자, 7번째, 일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계법인에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클럽 죽돌이로 오해받은 썰 푼다. 때는 제가 3년차 정도였어요. 친한 후배가 서울에 취업 성공하고 올라온다고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3일 회계법인에 다녔는데 3일은 용산에 있죠. 자취방도 회사 근처인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10분만 가면은 이태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후배랑도 이태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게 이태원 메인스트리트인 1번 출구 쪽에 이 분위기가 좋은 칵테일바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스트 건물 2층에 위치한 글램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저쪽 분이 시키셨습니다 라는 대사가 들릴 듯한 분위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감사 시즌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팀 회계사님들 몇 분이 감사 보고서 공시를 완료하고 회식하러 퇴근하고 바로 양복 입은 상태로 글램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회사와 집이 가까워서 집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태원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회계사님이 저 발견하자마자 사복으로 벌써부터 갈아입고 아예 풀세팅하고 오셨네요. 화이팅!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보았지만 웃으면서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른 회계사님이 저보고 이태원 가면 선생님 볼 수 있다면서요? 라면서 놀리시더라고요. 이미 클럽 죽돌이로 알려진 뒤였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좋은 칵테일바 소개시켜 주려고 글램에서 만난 거였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선후배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해를 풀어주세요. 8번째, 생방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상 업로드 말고 생방송도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방송하시나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는 회계사 관련한 영상을 올리고 있고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는 종합게임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로 실행하는 이 콘솔 게임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트위치에서 구독이나 팔로우를 해주시면 스윗한남 리액션도 해드립니다. 현재 유튜브와 컨셉도 많이 다르고 채팅도 매운 맛이어서 따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기회가 되면 유튜브와 동시 송출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실시간 방송하면 많이 보러 와주실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덕분에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 업로드 열심히 할 테니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